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2번째 피에로 분장을 한 연쇄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번째 주제는 33명을 살해한 변태 성욕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첫 결혼과 첫 수감 그리고 재혼.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광대 분장을 한 살인마 혹은 인형이 등장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2017년에 개봉했던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2019년 2편이 개봉하기도 했을 정도로 공포 스릴러 마니아 사이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사실 피에로는 그 웃는 듯 하면서도 우는 듯한 분장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 이런 면에서 공포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의 범인이 바로 그런 기묘한 이중성을 지닌 연쇄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입니다. 1942년 3월 17일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심장과 몸이 약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자동차 정비사였던 그의 아버지 존 스탠리 게이시는 이런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구박을 하고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벨트를 채찍처럼 휘둘러 때리거나 빗자루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게이시였지만 노스웨스턴 비즈니스 칼리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고, 이곳을 졸업한 이후 신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능력은 있었던 편인지 빠르게 부장까지 승진을 할 수 있었고요. 말린 마이어스라는 직장 동료와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장인이 아이오와주 워털루에 세 개의 KFC 가게를 열자 게이시 역시 1966년부터는 아이오와주로 이전을 해서 장인과 함께 가게 경영에 동참을 합니다. 그는 지역 청년회의소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치킨을 나누어 주면서 환심을 샀고요. 부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악마는 이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며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관계를 제안하다가 끝까지 반항하는 소년들에게는 그저 장난이었다고 둘러대고는 했습니다. 당시 18살의 소년이었던 한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게이시의 집에 들렀다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게이시는 처음에는 피해자와 지하실에서 포켓볼을 치면서 놀다가 포르노 영화를 보여주더니 자신에게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머리에 총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자 게이시는 그냥 시험이었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방에 들어와 목에 나이프를 들이대며 같은 소리를 했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거부하자 실실 웃어대며 이번에도 농담이었다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고요. 1968년 10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성폭행 이력이 밝혀지면서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좋은 변호사 덕분인지 보석으로 18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형을 받았는데 18개월 만에 석방이 됐대요. 수감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정도 참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실시된 정신 감정에서 그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범죄자였는데도 불과 1년 반 만인 1970년 6월 18일에 가석방이 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부인과도 이혼한 그는 시카고로 돌아와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레스토랑의 요리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수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 두 번째 부인인 캐럴 호프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녀 역시 두 딸을 가진 이혼녀였습니다. 결혼 후 게이 씨는 요리사를 그만두고 PDM이라는 일종의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고요. 간판 만들기, 페인트 칠하기, 콘크리트 붓기 등의 소소한 작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진짜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존경받는 지역 유지의 이중 생활. PDM 건설의 연 매출은 1970년대 당시에 2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억 8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을 했고요. 사장이었던 게이 씨는 큰 부자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975년 말 게이 씨는 그의 아내에게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다시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합니다. 그의 아내는 이후 게이 씨가 10대 소년들을 차고로 데려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게이 포르노도 발견을 하며 1976년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노우드파크의 지역 주민들은 게이 씨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1974년부터 매년 열리던 지역 여름 축제를 감독했고요. 노우드 도시경관 조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PDM 건설의 힘을 민주당에게 제공하면서 정치적인 역량도 갖추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추대가 되었고요. 시카고에서 매년 행해지는 폴란드 재헌절 퍼레이드의 지도자로도 임명이 됐습니다. 게이 씨는 4년 동안 이 퍼레이드의 리더를 맡으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로젤린 카터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게이 씨는 졸리 조커라는 광대 클럽을 알게 됐는데 광대 클럽의 회원들은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모금 행사 및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1975년 말 게이 씨는 광대 클럽에 들어가서 의상을 디자인하고 광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 포고 더 크라운과 패치 더 크라운이라는 자신의 퍼포먼스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게이 씨는 여러 지역 파티, 민주당 행사, 아동 병원 등의 포고와 패치에 광대 분장을 하고 참석을 했고요. 자신의 광대복을 입고 더 굿럭 라운지라는 자선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해서 자선 행사에서 모금 활동과 기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지역 유지로 돈과 명예, 정치적 수단까지 손에 쥐면서 그의 범행은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추행이나 성폭행은 결국 감옥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아예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게이 씨는 1972년 첫 살인을 저지른 후에 1974년과 1975년에 두 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살해 행각은 그가 이혼한 후 독고하던 1976년부터 1978년 사이에 일어났죠. 게이 씨는 연쇄살인을 위해서 매우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게이 씨가 살고 있던 시카고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족들의 핍박을 건디지 못해서 가출하기 십상이었는데 게이 씨는 이처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들을 주요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건네주고 매춘을 제한하거나 마약이나 일자리 등을 주겠다고 꼬드겼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소년들이 게이시의 말을 믿고 그의 집까지 따라가면 게이시는 우선 그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에 목에 밧줄을 걸고 뒤에서 이를 조이고 당겨서 교살했습니다. 설사 동성애 성향이 없는 소년들이라도 돈과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꼬드겨서 살해하기도 했죠. 세 번째, 검거 그리고 재판. 이런 게이시의 범행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1978년 12월 13일 로버트 피스트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일하던 피스트는 알바가 끝나고 데리러 온 엄마 엘리자베스 피스트에게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라면서 집을 나선 후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건설 회사 사장이 바로 게이시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요. 게이시가 수사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수색합니다. 그 결과 게이시의 집에서 피스트의 알바 동료가 끄는 약국 영수증이 발견이 되었고, 이전에 실종되었던 존 시크라는 남성의 차가 게이시의 소유로 변경되어 있다라는 점도 발견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게이시는 피스트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강에 버렸다라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은 강에서 피스트의 시체를 수색하는 한편 악취가 풍기던 게이시의 집 지하 공간을 수색해서 29구의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1978년 12월 22일 존 웨인 게이시는 자신이 1972년부터 살인을 시작해서 6년간 33명을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죠. 재판에 넘겨진 게이시는 재판 과정에서 사법거래를 요청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며 수사에도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랑이라도 되는 양 거침없이 떠들어 대었죠. 제 딴에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형을 면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오히려 양심과 도덕관념이 완벽하게 결여된 그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재판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재판이 불리해지자 그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1980년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게이시는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영장 발부가 유효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했던 자백까지 번복을 하면서 항소를 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사형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했죠. 그리고 3심 공판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인 1994년 5월 10일 약물주사를 통해서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 그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33번 죽였지만 너희는 날 한 번밖에 못 죽여. 게이시가 또 이겼네. 완벽할 정도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변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는 이렇게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으로, 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이 사실은 변태 성욕을 지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참 끔찍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지닌 범죄자들의 말로를 통해서 모든 범죄는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된다라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